그렇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의 P를 결정하는 주요 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이제 이야기는 과거 프루틴 이제 사이트와 이 영상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채권 금리와 주식 시장의 PE에 끼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가 많이 있는 S&P 500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는 특히 듀레이션이 길잖아요. 어떤 인풋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야 5%까지 올랐으니 뭐 이러면서 주식이 힘들 거야 라고 하지만, 미국 주식이 지금처럼 거의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건 대부분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네. 그 얘기는 이제 좀 잘못된 거고,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금리가 과거 2020년, 21년 이제 성장주가 제일 좋았던 20년, 21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10년 금리가 지금 뭐 그래도 단기 금리보다는 여전히 많이 싸지만 어쨌든 4% 부근 뭐 3.9 뭐 이 정도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 미국 주식의 PE는 S&P 500이 26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26배로 지금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제 양적완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누르지 않던 시기, 그러니까 2008년 이전, 그러니까 뭐 1900년부터 한 지난 100년을 쭉 보면 평균이 15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주 낮았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저기 15는커녕 뭐 7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뭐 12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뭐 8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물론 그때도 높았을 때는 20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했지만 평균은 15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양쪽 하나는 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지금 시장은 뭐 언젠가 분명히 또 엄청난 유동성 크래시가 와서 다시 양쪽 하나 시작할 거야, 이렇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장기 사이클이 왔고 결코 과거와 같은 그런 양쪽 하나를 쉽게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난 10년이 아니라 과거 100년 평균으로 만약에 15까지 돌아간다라고 본다면 지금 S&P 500이 뭐 4,500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서 한 40% 정도 아마 빠지는 게 맞을 텐데, 그러면 뭐 한 15까지만 가도, 평균은 15까지만 간다 그래도 뭐 아무튼 엄청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성장이 그를 상쇄하지 않는다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장이 계속 이 성장에 대한 하입이 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멀티플을 유지시켜 줄 거야 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이제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어쨌든 3.9를 주고 있다면 미국 주식 S&P 500의 PE가 26배라는 건 그거를 이제 이익 수익률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거를 제가 지난 아마 동영상,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아무튼 그럼 26배면 그거의 역수니까 그냥 100에서 26을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럼 100에서 26을 나누면 지금 4가 안 되죠. 심지어. 4가 살짝 안 되고 그것도 3.9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어쨌든 원금이 보장되는 10년 동안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금을 10년 뒤에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어쨌든 명목상의 원금은 보장되는 자산이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러 가지 뭐 화폐 가치가 날아가고 원금의 가치가 뭐 10년 뒤에는 절반이 돼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이죠. 근데 이제 성장이 예를 들어 AI나 뭐 이런 식의 하입이 껴있는 성장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고 어떤 인플레이션이 이미 지금 과거 2년간 엄청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발현되기 시작해서 어쨌든 성장은커녕 정체되거나 혹은 저희 예상처럼 인플레이션이 또 더 장기화돼서 이게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지금의 멀티플이 정당화가 되냐. 양적 하나가 없잖아요. 돈을 풀어서 장기채 무조건 사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가 3.9%인데 원금 보장이 되는 10년물 국채가
3.9%를 제공하고 있을 때 S&P 500의 이익 수익률, P를 이익 수익률로 전환했을 때 이익 수익률이 4%도 안 주고 있다면 이 정도의 갭이 없는 거는 이익 수익률이 무조건 그래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이게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정도의 갭이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거의 지금 등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주식이 고평가돼 있는 건데 하물며 저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장기채도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대로면 장기채 금리도 더 올라가야 되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갭 자체가 엄청나게 주식과 채권 간의 갭이 엄청 이 일드 갭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드 갭도 다시 벌어지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이익 수익 P가 훨씬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트를 아마 저희 그 편집할 때 그 아마 저희가 이제 뭐 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평균으로 꼭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상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평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 그런 제가 보는 테슬라의 얼마 전 하락은 약간 잘못된 어닝 쪽을 보다가 이제 멀티플을 보기 시작하는 이제 좀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의 이제 피해 역수, 이익 수익,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도 안전 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채권 시장의 이제 수익률이 더 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권 시장이 제공하는 10년물 금리보다는 아직은 S&P 500이 제공하는 이익 수익률이 살짝 더 높을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하거나. 근데 예를 들면 원래는 10년물 금리가 3.9%면 원래 같으면 뭐 그냥 과거 평균으로 칠게요. 예를 들자면 10년물 금리가 3.9%를 주고 있으면 S&P 500은 사실 뭐 거의 뭐 못해도 한 5% 정도는 5% 정도의 이익 수익률을 주는 P 멀티플이 적당하죠. 그러니까 한 100pp는 차이가 나야 그래도 이것도 오히려 크게 잡은 게 아닙니다. 100pp가. 근데 그 정도는 차이가 나야 최소 아니 어쨌든 내가 그 돈을 10년 국채는 10년 동안 기다리면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S&P 500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완전한 위험 자산, 이제 주식인데 그런 측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입은 이제 그런 주식의 성장이 엄청날 거야라고 이제 하입이 끼기 시작하면 그 스프레드가 엄청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단계의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텀 그것도 프리미엄 그렇죠. 관련해서. 텀 프리미엄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텀 프리미엄이 이제 플러스로 올라와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침체, 전형적인 리세션은 일단은 텀 프리미엄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장기채의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오래 빌려줬으니 더 그 채권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텀 프리미엄이 정상화될 때 이제 그 자산 가격이 먼저 빠지고 그로 인해서 부의 웰스 이펙트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잘 주셨는데 그 텀 프리미엄이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비정상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마이너스인 게 비정상인 것처럼 지금 오래 빌려주는 게 더 싸게 더 적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게 정상화가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면 텀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되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물 위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더 단순히 채권과 주식 간의 일드갭만 정상화돼서 이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정상화까지 더 돼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